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 열린학교 50플러스 디지털 금융 따라잡기 간편 결제 편입니다. 저는 협동조합 두플러스 강사 김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그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시대는 사실은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를 다 디지털로 바꿔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서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은행을 맨날 가셔야 되고 그러시겠지만은 요즘에는 사실 뭐 은행 가실 일이 없습니다. 다 이 디지털 금융을 통해 가지고 은행 갈 일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겠죠? 근데 물론 이게 잘 아실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디지털 금융 괜히 이거 좀 겁나는데 이게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많이 편하게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50 플러스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금융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간편 결제편입니다. 자, 간편 결제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강현이고요. 50 플러스에서 SNS, 사진, 뭐 영상 강의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디지털 금융 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고 3D 프린팅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 두플러스에서 교육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KB 손해보험에서 33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그 봉사활동도 좋아하는데 중식 요리 봉사. 봉사는 즐겁다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3년 정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중식 요리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서 가족 사진 찍어주기 촬영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디지털 금융에서의 간편 결제 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처음에 간편 결제가 뭐지? 라는 걸 한번 알아보고선요. 그 다음에 그 간편 결제 안에 페이 서비스, 뭐 웹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교통카드는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하시면서 실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드가 있을 때는 현금이 필요 없다라는 시대였습니다. 현금 없는 시대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지갑이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은 그 지갑 안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스마트폰 안에 이제 카드라든지 뭐 통장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딱 현금 받는 데만 있어요. 현금 받는데. 그런데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요즘에 괜찮습니다. 현금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는 가끔 가다가 그 현금만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또 그 아예 요즘에 아셔가지고 그 송금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바로 여기서 그 스마트폰으로 현금, 송금 딱 하고 한번 딱 보여드리면은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유명한 고가의 그 지갑들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간편결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편결제는 말 그대로 간편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간편한 결제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들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갖고 다니는 거를 그 정보를 아예 스마트폰에 입력을 시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신용카드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해가지고 사실 온라인에서 뭐 살 때는 쇼핑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없다. 요즘에 공인인증서라고 안 하고 공동인증서라고 얘기를 또 하고도 있죠. 또 오프라인에서는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카드 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요즘에 카드 긁을까? 그랬는데 카드 긁을까가 아니라 스마트폰 보여줄까?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말이 바뀔 겁니다. 카드 긁는다는 얘기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드 실물 없이 스마트폰이나 웹으로 다
결제하는 것이 간편 결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나도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간편 결제는 일단은 쉽다.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편 결제를 또 굳이 또 나누자 그러면은 이 페이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앱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 서비스면 요즘에 예를 들어 삼성페이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페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마일 페이 뭐 그런 것들이 페이 서비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앱 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쓰는 방식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간편 결제가 뭔지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셔야지 이걸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편 결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 서비스입니다. 그럼 페이 서비스는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유통회사들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유통회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게 대표에서 만드는 거 또 스마트폰 제조사 포탈 회사애들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삼성페이나 뭐 LG페이 이런 것들이고 포탈 회사는 어떤 거죠? 포탈 회사는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가 있죠.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페이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유통회사, 스마트폰 제조사, 포탈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다음에 앱카드가 있습니다. 앱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을 넣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앱카드는 주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만듭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유통회사라든지 제조회사, 스마트폰 제조회사, 그다음에 포털에서도 만들다 보니까는 카드사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도 이런 앱카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간편 결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럼 간편 결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심플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날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는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디지털 금융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날로그에서 하는 거를 그냥 디지털로 바꿨다. 그건 아날로그에서 하는 행동 방식이나 디지털에서 하는 행동 방식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 서비스나 앱 카드를 맨 처음에 구동을 시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갑에다가 카드를 꽂아 놓는 거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갑 여러분들 그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지갑에다 카드를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매장 가가지고 뭘 쓰려고 그러면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거죠. 어떤 카드 막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카드를 쓸까 이렇게 고르시잖아요. 그 사용 카드를 선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딱 있는 게 뭐냐면은 인증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간편 결제에서는요. 인증 절차. 그러니까 인증 절차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내 카드 맞아라고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못 쓰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 지문. 사실 이것도 카드 뒤에 여러분 서명하시잖아요. 서명을 사실 매장에서 확인하는 기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카드 내는 거죠. 카드 내면 되는 거죠. 똑같은 이 네 가지 순서. 그러니까 실제 카드를 쓰는 거나 간편 결제에 쓰는 거나 프로세스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앞에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편 결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어딜까? 지금 사실은 이게 결제 시스템 하면 대부분은 전에는 금융회사에서만 다 했었죠. 카드사 이런 금융회사에만 했었는데 지금은 유통, 통신, 제조, 플랫폼 회사, 기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회사에서 이 간편 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회사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쓱페이, 그다음 쓱페이라고 들어봤죠. 요즘에 쓱배송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쓱페이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페이가 있죠. 롯데카드에서 만드는 겁니다. 티몬, 스마일페이, 11페이.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즘 배민페이죠. 배민배달. 이렇게 배민페이들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유통회사에서 만드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고객을 더 자기네 플랫폼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간편 결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통회사들은 자기 유통회사마다 이런 간편 결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를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조금 좀 뭐랄까요? 좀 헷갈리실 때가 많이 있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를 고객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요. 그다음에 비금융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탈에서 엠페이,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그 카카오페이, 페이코, NH에서 페이코 이런 것들이 있고 삼성페이, LG페이, 토스, 티머니, 제로페이, 서울시에서는 또 제로페이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티페이, SK에서는 티페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이제 간편 결제 종류라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금융권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니까는 나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카드사마다 카드사마다 국민카드에서는 KB페이 그다음에 우리 카드에서는 원 우리페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현대카드도 있고요. 신한페이 펜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카드사마다 자기네 그 간편 결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단 여기서는 이제 자기네 카드들을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 카드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카드를만 쓰게끔 돼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간편 결제 종류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뭐 다 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카드 쓰실 때 카드 한두 개만 쓰시죠? 여러 개 카드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도 주거래 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편 결제도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금융권, 예를 들어 가지고 카드라고 하면 주페이를 쓰시면 되는 거죠. 국민카드를 내 국민은행이 주거래다. 그래서 국민카드를 많이 쓴다. 그럼 KB페이를 쓰시면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하나카드를 많이 쓴다 그러면은 뭐 하나은행 카드 간편 결제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여러 가지 간편 결제도 뭐 여러 개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거 하나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거를 쉽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간편 결제 처리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편 결제는 도대체 어떻게 결제가 되는 거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마 이건 뭐 약간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걸 알아놓으시면은 아 이게 왜 그 단말기 그 간편 결제할 때 여기다가 돼야 되는지 옆에다 돼야 되는 건지 위에다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마그네틱 보안 전송, MST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폰에 신용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정보가 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카드 단말기에 대면은 자기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마치 카드를 긁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사실은 카드에 보면 뒤에 마그네틱 카드가 있는 거를 긁으면서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그 데이터가 그 카드 결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페이에서 많이 쓰냐면은 삼성페이라는 데서 또 삼성페이가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LG페이에서 이 방식을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약간 경쟁 구도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MST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니까는 그걸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페이가 이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또 비슷한 방식의 무선 자기 통신이라는 거를 또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단 이 방식은 아이폰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편 결제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방식이 NFC 기술입니다. NFC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술인데 요거 NFC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이 NFC 기능이 자동으로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유심 칩에 NFC를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사한데 폰을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은 어떤 특정 그 주파수가 나오면서 서로 상호간에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근거리 통신, 무선 통신이라고 가지고 이거는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FC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내 페이에서 쓰고 있다. 단점은 뭐냐? 보통 그 기존 그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기존 단말기에서는 이거를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NFC 전용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NFC 기술을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널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가 요거의 그 보틀넥이 이겁니다. 기존 단말기들을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NFC 기술 사용하는 데서의 확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더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단말기들도 계속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QR코드 방식입니다. QR코드는 요즘에 많이 보셨죠? 어디 가나 요즘에는 QR코드 없으면은 어디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다 보니까요. QR코드는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QR코드 말 그대로 퀵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카드사 중간 개입 없이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들이 이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결제 때마다 앱을 켜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읽어야 될 바코드 방식이라든지 QR코드 읽어야 되는 그런 기기가 또 매장마다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방식도 또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QR코드를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쓰는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 중국은 QR코드 방식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심지어는 거지도 QR코드로 한다. QR코드 방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통장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QR코드 방식은 QR코드를 찍으면 내가 거기다가 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QR코드 방식이 그렇게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QR코드 방식이 성형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라고 보는데 약간 그런 면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신용사회로 해가지고 카드가 이미 많이 보급이 돼 있다는 거죠. 많이 보급이 돼 있어가지고 QR코드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카드보다는 카드가 되려면 사실 신용사회가 돼야지 사실 카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QR코드 방식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은 QR코드 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간편 결제 처리 방식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처리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단말기입니다. 단말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단말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단말기가 있는데 내가 이 간편 결제를 어떤 방식이냐 따라 가지고 스마트폰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NFC 결제는 아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위에다 놓는 거고요. WMC 결제, 삼성페이나 LG페이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즉 이 카드를 긁는 데죠. 카드를 긁는 부분에다가 위치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 보통 우리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매장 직원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주면은 매장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놓기는 하죠. 왜 우리 잘 모르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이거 어디다 놔야 돼라는 걸 잘 모르니까는 매장 직원들이 이제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남한테 주는 것이 이제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는 요 내용을 알게 되시면 어디다 되는지 알고 계시면 직접 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간편 결제를 앞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게 여기다 되는 거구나. 내가 삼성페이를 쓸 때는 여기다 대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NFC 결제를 쓸 때는 여기다 되는구나 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페이 서비스를 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페이 서비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페이 서비스는 삼성페이를 말씀드릴 것이고 앱카드는 그 KB 앱카드를 KB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페이가 사실 지금 삼성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삼성페이가 굉장히 보급이 삼성 많이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날로그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6가지 단계입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보통상 앱 설치하는 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앱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앱 설치는 근데 삼성폰을 사면은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앱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내가 사용할래라고 권한 허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삼성페이가 자체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카드랑 삼성페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삼성카드는 삼성카드사에서 만든 거고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겁니다. 스마트폰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다른 겁니다. 삼성카드랑 삼성페이는 다른 거니까는 삼성페이는 삼성페이에서는 어떤 카드를 쓸까라는 걸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떤 카드든지 다들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드 추가를 하고 주로 내가 쓰는 카드를 추가를 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명도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요 절차를 딱 거치시면은 카드 추가 완료돼 가지고 사용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 볼까요? 자, 앱은 삼성페이 앱은 저희 웹스토어에 가시면은 다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는 지금 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열기 나왔지만은 처음 가시는 분은 아마 이제 설치 이렇게 나오겠죠? 삼성페이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모든 앱들이 대부분은 권한 허용이 있습니다. 권한을 내가 이거를 구동을 시키려면 스마트폰에서 일정 부분 뭐 전화 관련된 것도 각 써야 되고 또 주소록도 봐야 되고 뭐 SMS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은 뭐 믿을 만한 회사의 믿을 만한 앱이다 그러면 그냥 뭐 의심 없이 이렇게 필수 권한을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허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왜냐면 이 주로 이제 이런 데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를 소개를 해준다든지 안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액세스하는 거, 전화 걸고 하는 것들, 뭐 SMS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다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카드 추가되면은 이제 초기 화면이 뜨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밑에 카드 지갑에 보면은 지갑에 카드 계좌 멤버십 쿠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드 공모돼 있죠. 지금 벌써 5개가 되는 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처음 설치하셨으면 옆에 플러스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근데 계좌도 없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갑을 만드는 거니까 지갑에 카드도 넣고 계좌도 넣고 멤버십 카드 같은 거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포인트 적립을 하기 위해서 쿠폰도 넣을 수가 있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카드를 넣어야 된다라면 지갑에 카드를 꽂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카드에 대한 플러스 표시를 딱 누르시면은 요거는 이제 메뉴인데요. 이거는 메뉴인데 이렇게 여기서도 삼성페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카드, 계좌 설치, 멤버십, 교통카드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니까요. 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일단 제가 들어가 있는 카드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카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모바일 카드라는 것도 있고 뭐 내 카드도 있고 삼성페이 카드라는 것도 있고 추천 카드 발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또 새롭게 카드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쓰시는
카드를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카드 추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시키는 것과 만료일, 카드 그 만료일, 소유자 이름, 보안 코드 이런 걸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 옆에 카드 번호 옆에 이 카메라 표시 있죠. 카메라로 이거를 카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은 바로 저희 카드 번호라든지 만료일, 소유자 이름이 자동으로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편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카드 추가할 때 이제 디지털 금융에서 카드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사진 찍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안 코드는 CVC 카드, CVV 카드 그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CVC 코드라 CVV 코드라고 하는데 보통 카드 뒷면 서명하는 데 보게 되면 옆에 마지막에 세 글자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입력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요거를 하나씩 입력을 시키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페이에서 지금 롯데카드를 제가 넣는 걸 해봤습니다. 롯데카드를 사용하시려면은 몇 가지 이용 약관들이 있습니다. 그 이용 약관들을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삼성페이에서 롯데카드를 사용할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인증해야 될 동의가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필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동의할 때 주로 보는 거는 필수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선택 중에서 뭐 안 할 거는 이제 마케팅 정보를 뭐 하는 것들, 마케팅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런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약간 뭐 필요 없는 정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용을 보시고선 원하시면은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카드에 대해서 이제 넣어놨는데 카드를 하나 등록을 시켰습니다. 등록을 시켰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자 카드를 쓸 때마다 결제 비밀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이 비밀번호는 카드 비밀번호와는 다른 겁니다. 이 간편 결제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밀번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여러분 6자리, 보통 6자리를 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비밀번호, 뭐 사용한다는 분도 기억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고요. 서명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뒷변에 저희들 카드 뒤에다가 서명을 넣지 않습니까? 그 서명을 똑같이 여기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카드 서명을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서명을 해놓으시는 게 보안을 강화하는 데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카드 추가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카드 추가를 하나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쓰는 경우, 즉 매장에서 쓰는 경우와 온라인에서 쓰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일단은 먼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오프라인 사용할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거는 앱을 삼성페이 앱을 실행시키시는 거고요. 사실은 삼성 그 페이에서는 더 간단하게 빠른 실행을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보시게 되면 하단에 삼성 폰은 하단에 약간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손으로 쓱 올리시면은 삼성페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빠른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실행.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을 쓱 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이 되면은 이게 초기화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위에 카드, 제가 등록되어 있는 카드들이 나오는데 이 카드 중에서 어떤 거를 쓸까라는 걸 손으로 쓱쓱쓱쓱 움직이면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카드를 결정했으면 마치 이건 지갑에서 내가 쓸 카드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면은 이걸 두 가지 방식이 결제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비밀번호 결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문 인식 지문 인증을 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비밀번호 입력을 시키지 않 설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밀번호로 할지 아니면은 저기 지문 인증으로 할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문 인증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 인증으로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지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옆에 왼쪽처럼. 그래서 뭐가 붕붕붕붕 하듯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카드 인식이 될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돼서 매장 직원한테 주던지 아니면 직접 카드 리더기 아까 말씀드렸죠. 카드 리더기에다가 접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시간이 약 60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그 결제하러 가실 때는 미리 앱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카드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지문인식까지 해가지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전달해 주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자, 간단하죠? 뭐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 카드 쓰는 거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온라인에 여러 가지는 결제 뭐 쇼핑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아니 뭐 책을 사가지고 마지막에 결제를 할 때 결제 수단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페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페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페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건 삼성페이니까는 밑에 삼성페이 나와 있죠. 물론 이 결제 수단 선택이 있어가지고 사이트마다 유통 그 사이트마다 있는 페이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결제 수단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 페이를 삼성페이를 쓰겠다 하면 삼성페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삼성페이를 클릭을 하시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는 결제하기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 결제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약관에 간편결제 처음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간편결제를 위해서 필수 사항 동의가 필요하죠. 이 동의까지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지문으로 결제하세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지문으로 하든지 비밀번호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간단하게 결제가 완료된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에서 카드 할 때는 카드 번호 입력하고 뭐 다 여러 가지를 인증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단계가 훨씬 더 간단하죠. 그냥 선택하고 내가 어떤 카드를 할지 선택하고 그냥 지문 결제 또는 비밀번호 결제 하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삼성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앱카드입니다. 앱카드는 카드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방식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앱 설치를 하고, 권한 허용, 그다음에 가입 동의, 본인 인증 방법 등록, 결제 수단 등록, 사용 준비 완료. 요거를 한 번만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앱카드를 사용할 때 요 절차를 한번 쭉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카드 사용할 준비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KB페이를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KB페이를 안 써, KB은 카드가 아니고 다른 걸 쓴다. 그러면 우리은행 카드를 쓴다든지 뭐 IBK 카드, 신한은행, 뭐 농협 쓴다 그러면 거기 웹스토어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앱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앱 설치가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웹 서비스 이용을 위한 웹 접근 권한 허용입니다. 권한 허용에 대해서 필수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권한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허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들을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가입동입니다. KB페이를 이제는 KB페이를라는 걸 사용한다. 나는 거기 가입을 하겠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KB페이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동의를 누르시고, 근데 이거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번 합니다. 본인 인증을 한번 하셔야 되니까는 본인 인증하는 건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많이 해보셨죠? 전화번호 통신사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시키고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입력시켜가지고 인증이 이제 그 메시지로 오게 되면은 그 번호를 인증번호를 집어넣어서 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왔습니다. 통신사 선택. 여러분들이 SKT나 KT라든지 뭐 LG U 플러스를 하면은 통신사 선택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결제를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증 방법을 등록하는 건데 여기서 KB페이에서 써야 될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삼성페이에서도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B페이에서도 여기서 사용할, 즉 KB페이에서 사용할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드의 비밀번호랑은 다른 겁니다. 이 페이를 사용하기 위한 결제 비밀번호라는 거죠. 6자리, 통상 6자리를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넣으시면 한 번 더 입력을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제 비밀번호 보통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지문 인증을 사용하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지문 인증 사용하겠다. 체크 하시면은 비밀번호도 할 수 있고 지문 인증으로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 인증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더 절차가 있습니다.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하겠느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인증 서비스 약관 동의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문으로 인증을 하는 거죠. 지문으로 인증을 딱 하시면은 이게 사용할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 스마트폰에서 이게 지문 인식이 되는 스마트폰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문 인증을 쓸 수 없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제 비밀번호로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이제 여기서는 앱카드에서는 KB 카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 카드가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내가 이 KB페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KB 카드들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할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비밀번호를 여기서는 카드 비밀번호를 넣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페이를 사용하시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거고요. 지금은 카드를 등록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카드의 자체의 비밀번호 4자리 있죠? 4자리. 4자리 중에서 앞에 2자리를 입력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국민 KB 카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것도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뭐 필요하면 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을 체크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등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내 KB페이에 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등록이 다 된 겁니다. 여기서는 또 내 은행 계좌, KB 은행 계좌도 넣을 수도 있고 기프티카드, 기프트카드, 뭐 기업 공용카드, 법인카드죠. 법카가 있으면은 법카도 여기다가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필요하시면은 등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된 거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쓸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앱카드는 설치를 다 해놨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앱을 실행을 하시는 거고요. 실행하면 이 웹카드에 들어가 있는 제 카드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카드를 쓰시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시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에 쓰는 카드를 하나 정해 놓고요. 같은 카드지만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밖에서 대외 활동할 때 쓰는 카드 이렇게 다 따로 정해 놓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은 뭐 그 뭐야 관리비를 쓰기 위한 뭐 카드 뭐 이렇게 결정해 놓으시는 분도 있죠. 카드 하나 갖고 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카드를 구분을 해가지고 집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통상 구분을 해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뭐 체크카드 같은 것도 뭐 하나 더 있죠. 그런 식으로 원하는 그 카드를 선택을 목적에 따라 가지고 카드를 선택하시고요. 밑에 결제 비밀번호를 넣던지 지문 인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서 현장 결제가 있고 PC 결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냐 오프라인 결제냐 현장 결제를 한다. 현장 결제를 했을 경우에 현장 결제를 선택을 하면은 결제 비밀번호를 넣게끔 되겠죠. 비밀번호도 또 넣던지 아니면은 지문을 넣던지 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비슷하게 삼성페이와 같은 비슷하게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거를 그대로 카드 리더기에 접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매장 직원한테 주시면 되겠죠. 이게 현장 결제 방식입니다. 편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앱을 키고 그다음 내가 써야 될 카드를 선택을 하고 비밀번호나 지문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카드 쓸 상태가 됐을 경우에 매장 직원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카드 결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PC 결제입니다. PC 결제를 이것도 PC 결제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무슨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 앱 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이제 결제 코드를 입력하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QR 코드를 찍으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PC 결제라고 누르시고 카드 선택하고 PC 결제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결제 코드를 비밀번호가 아니라 결제 코드를 넣던지 QR 코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결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편한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보통 때는 카드 결제한다 그러면 뭐, 카드 번호도 넣어야 되고, 뭐, 비밀번호도 넣어야 되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결제가 있는데, 그런 결제 없이 한 번에 딱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간편 결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삼성페이, 그 간편 결제 중에 삼성페이와 KB페이 앱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교통카드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카드를 요즘에 보시게 되면은 그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실 때 이걸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 교통카드를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교통카드를 없이 그냥 이 스마트폰 자체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페이에서도 가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티머니라든지 티머니 그 카드에 대한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죠. 단 이 스마트폰이 그 이건 NFC 유심 칩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거 아시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뭐 지하철 탈 때 카드 꺼내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촥 전화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촥 돼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교통카드 메뉴를 선택하고 교통카드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제 방식 선택, 결제 카드 선택, 약관 동의, 사용 인증, 사용 준비 완료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편리한 교통카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메뉴, 이거는 이제 삼성페이에 들어보시면 삼성페이 홈 화면에 가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죠? 카드, 계좌, 멤버십. 여기서 교통카드라고 있죠. 이 교통카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교통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티머니와 캐시비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티머니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캐시비 교통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티머니를 교통카드 갖고 계신다 그러면 티머니 교통카드 추가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교통카드인데 이거를 내가 후불로 할까 선불로 할까 휴대전화 결제를 할까 하는 겁니다. 후불은 나중에
카드 명세도 오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한 카드를 교통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결제가 되는 거고요. 선불 카드는 미리 충전을 해놓습니다. 충전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소진이 거의 다 되면 또 자동 충전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이죠. 그 선불 카드는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 부모님들이 선불 카드 주고서 거기다 충전을 시켜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카드를 갖고 계시면 후불 카드가 조금 더 뭐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후불 카드니 선불 카드니. 휴대전화 결제는 휴대전화 안에 요금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수수료도 팀원이 6% 아니니까 이건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휴대전화 그쪽에서 싫어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후불 카드나 선불 카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후불 카드이기 때문에 먼저 그 결제는 다 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카드로 결제할래?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카드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쓰시는 카드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민카드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됨 나왔는데 뭐 신한카드 처음 하실 신한카드 하면 신한카드를 선택을 하시고 사용을 등록 절차를 거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 보실 게 약간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게 교통카드는 한 번에 5만 원입니다. 한 번에 5만 원 한도로 쓰신다는 건데 5만 원 이상 쓰기는 힘들죠. 뭐 택시 타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카드 갖고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할래라고 하는 그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 동의, 이용 약관 동의, 그냥 약관 동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제 유형 후불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금액하시고 다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지문 인증을 할까? 최종적으로 인증을 해야 되겠죠. 지문 인증 이나 또는 비밀번호 인증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인증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팀원이 딱 나옵니다. 후불 딱 나왔죠. 이제부터는 사용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거죠. 이거는 NFC 기능을 켜놓으셔야 됩니다. NFC 기능을 켜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설정에 가셔가지고 그 NFC 기능을 켜서 해놓으셔야지만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NFC 기능을 스마트폰의 설정에 NFC 기능을 꺼놓으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이거를 갖다 대시기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알고 계실 게 뭐냐면은 근데 스마트폰 전기 나가면 어떡하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나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배터리가 모자란 없어가지고 난감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갈 때는 배터리 있어가지고 체크가 됐는데 가다 보니까는 배터리 다 닳아가지고 안 돼. 나갈 때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NFC 기능은 배터리가 나가도 일정 시간 동안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한정은 아니고요. 일정 한두 시간 정도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스마트폰 꺼졌는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간편결제란 뭐다? 간편결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카드 넣어서 사용하는 거다. 굉장히 간편하게 공동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갖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페이 서비스는 삼성 페이라든지 LG페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이버 페이도 있죠. 앱카드는 보통 카드 회사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통카드는 삼성페이에 넣어가지고 교통카드를 쓸 수 있고 삼성페이가 아니더라도 티머니 앱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뭐냐? 유심 칩이 NFC가 담겨 있는 유심 칩이 있는 스마트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쓰려고 그러면은 NFC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된다.
라는 것만 딱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현금 노, 지갑 노, 뭐만? 스마트폰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마트폰 잊으면 어떡하지? 스마트폰 안 잊어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이 거의 내 몸과 같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시고요. 잠깐이라도 스마트폰 놓고 오시면 금방 아십니다. 스마트폰 어디 갔지? 네, 금방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십니다. 이게 자주 쓰실수록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맘 놓고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당사자 기획 사업입니다. 50+ 열린 학교. 50+ 열린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많은 그 강사분들이 여기서 활동하시는데 여기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끝나고 요거 꼭 저한테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편결제편 말씀을 드린 김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